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임신 그리고 출산이라는 긴 여정 동안 고민하게 되는 내 피부 관리나 시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떤 걸 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명빈 원장입니다. 지금 내가 임신 중이거나 막 출산을 하셨다면 내가 지금 시기에 어떤 관리나 시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걸까? 언제부터 어떤 걸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시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임신 그리고 출산이라는 긴 여정 동안 고민하게 되는 내 피부 관리나 시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떤 걸 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명빈 원장입니다. 임신, 이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와 나의 아이의 안전. 임신 기간 중에는 내 몸속에 소중한 생명체가 막 무럭무럭 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 하더라도 몇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임신 기간 동안에는 대개의 레이저 시술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레이저나 특히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장비라거나 서마즈와 같은 고주파 장비가 우리 몸에 전류나 열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극이 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위험은 당연히 피하는 게 맞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시술을 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필러, 보톡스, 스킨 부스터와 같은 주사 시술도 임신 중에는 당연히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거의 모든 주사 시술은요, 임신 중에 시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물 성분의 자체가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거나 반대로 드물긴 하지만 시술 후 약물 처치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임신 중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시술이나 적극적인 관리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신 기간 동안에는 보습, 선크림, 세안 습관 등 조금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서 좀 귀찮더라도 이런 기초적인 관리에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출산! 드디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 피부를 되돌릴 시간입니다. 자, 이제 임신의 기간이 끝나고 어여쁜 아기를 출산하시게 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또는 임신 기간 동안에 내 피부에 생긴 다양한 변화를 이제는 좀 치료해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출산을 하셨다 하더라도 몇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 피부 관리나 시술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출산 후 약 6주에서 8주가 지나면 가능한 시술이나 관리들이 1개, 2개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6주나 8주가 지나면 산모분들의 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호르몬들도 설설 안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수유 중에도 받을 수 있는 시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출산을 하시게 되면 바로 모든 시술을 받으실 수는 없지만 대개의 레이저 시술들은 수유 중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임신 기간 동안에 올라온 기미 치료를 위한 레이저 토닝이나 홍조 개선을 위한 혈관 레이저 이런 것들은 수유 중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울세라나 슈링크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도 수유 기간에도 가능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수유 중이시니까 가슴 근처의 시술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서마지나 올리지오와 같은 단극성 모노폴라 고주파에 속하는 시술들은 의학적으로는 안전하긴 하지만 원장님들마다 권장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들과 미리 잘 상의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보톡스, 필러, 스킨 부스터도 수유 중에 받을 수 있다? 필러나 스킨 부스터 성분 자체는 수유 과정을 통해서 대개는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체는 안전하거든요. 다만 아무래도 수유와 관련된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시술 후 약 처방을 하고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유 중에 필러나 스킨 부스터 같은 주사 시술을 권하는 원장님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톡스 얘기는 다른데요. 보톡스 시술은 의학적으로 수유 중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모든 의사 선생님들께서 권하고 있지 않으니 수유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아맘들을 위한 추천 시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으로는 6주나 8주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나 시술들이 생기긴 하지만 병원에서 진료하시다 보면 대개 엄마들은 육아에 쏟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워킹맘으로 지내시다 보니까 병원을 찾아오신 시기가 생각보다 더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도 좋지만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 기간도 짧은 시술을 추천하겠습니다. 첫째, 기미색소 치료입니다. 전후 관리를 다 포함해도 병원에 계신 시간이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넘지 않아서 틈내면 봐줄 수 있으시기도 하고요. 많은 산모분들이 임신기간 동안에 올라온 기미나 착색으로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도 쉽고요. 또 회복기간도 없고 꾸준히 받다 보면 기미도 좋아지지만 피부결이나 피부의 전체적인 톤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고주파 리프팅입니다. 고주파 중에서도 튠페이스나 올리지오와 같은 시술들은 많이 아프지도 않아서 마취크림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시술 받을 수가 있어요. 길어도 1시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런 고주파 시술들은 임신기간 동안에 살이 쪘다 빠졌다 붓고 빠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뤄갔던 나의 탄력 관리를 시작하는데 아주 좋은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프,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초음파 리프팅의 대표적인 장비는 울세라, 슈링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장비들은 조금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마취크림 좀 발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시술보다는 30분 정도 병원에 더 계셔야 되긴 하는데요. 회복기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부작용의 확률도 매우 적어서 출산 후 얼굴에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은 갸름하고 탄력 있는 얼굴로 좀 되돌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스킨 부스터입니다. 출산도 했고 수유도 끝나셨다면 조금 아프더라도 지친 피부의 재생이나 회복을 위해서 스킨 부스터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위해서라면 리쥬란이나 물광, 연어주사 이런 시술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잔주름이나 탄력, 모공, 피부결 이런 게 걱정이시라면 더모톡신이나 주베룩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임신 그리고 출산 후 시작할 수 있는 피부 관리나 시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에는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어도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내용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명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